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은요, 고등물리학 1하고 물리학 2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물리학 1에서 자기장을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앙페르 법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선도선, 원형도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이렇게 배웠었죠.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은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도선은 자기장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지만 비례상수가 직선도선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에서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상수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있었죠. 솔레노이드는 K2'의 NI였고요. 여기서 N이 뭐였죠? 여기서 N은 이런 거였죠. 단위 길이당 가문수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었고 얘네 둘은 여기가 엄지손가락이고요. 엄지손가락이 오른손입니다. 전류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죠.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른나사로 오른나사 법칙으로 하는 거죠. 이게 오른손입니다. 손등이에요. 근데 솔레노이드는 다르죠. 이렇게 됐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고 네 손가락이 전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로이드라는 걸 하나 보면은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는 코일입니다. 이렇게 감는 코일은요, 내부적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감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솔레노이드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솔레노이드는, 내부 자기장은 일정했거든요. 내부 자기장은 이 안에서 일정한데, 얘는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도는 거랑 요 바깥에서 도는 애랑 자기장이 다릅니다. 얘는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토로이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솔레노이드를 감아가지고 원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의 자기장은 뭐에 비례하냐는 거죠. 자기장은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감을수록 세다는 거죠. 많이 감을수록 세고요. 그래서 따라서 요거 세 개를 합한 게 바로 뭐예요? R분의 NI고 비례상수가 오는데 비례상수는 직선도선 얘하고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왜 같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토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토로이드도 여기다 적어 볼까요? 그래서 토로이드 K R분의 NI.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자기장에 대한 기본 공식들이고요. 근데 자기장은 이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오는지 살펴볼 건데 가장 이제 잘 나오는 유형은 바로 뭐예요? 자기장의 합성이죠. 합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같은 데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선도선에서는요,
첫 번째, 도선이 하나 있는 거죠. 도선이 한 개 있는데, 그때 나침판 방향, 즉 자기장 방향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선 도선이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요 밑에 나침판을 갖다 대는 거죠. 나침판을 갖다 대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겼다 이렇게 기어 나오니까 나침판 자기장의 방향, 요 화살표는 뭐죠? N극이 날아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침판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통 동서남북을 주어줘요. 동서남북을 주어주고요.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화살표 N극이 날라오니까 이게 N극이고 빨간색이 N극이고 파란색이 S극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뭘 물어봐요? 요때의 각도를 묻죠. 그랬을 때 여기 전류가 커지면은 요 각도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낚이는 게 뭐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N극이 뭐 이쪽으로 올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바뀌겠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나침판이 생기는 거죠. 전류가 같으면 크기는 같을 거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침판이 이쪽을 향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방향 하나를 도선이 하나 나왔을 때 자기장을 묻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선 두 개가 나란하게 있는 겁니다. 나란하게 있는데요. 뭐 이런 도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요 도선과 요 도선 사이에 이제 자기장을 합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죠. 뭐 여기가 거리가 같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I1에 의해서는 이게 들어가죠. B1이 되고 여기서는 나옵니다. 예, B1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은 거리라면은 여기서는 들어가고요. B2가. 근데 여기서는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쪽으로 해도 나오긴 하는데 뭐 아무래도 좀 작겠죠. 거리가 짧으니까. 얘랑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거리여서 같은 전류고. 그래서 I2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I1에 의해서도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전류가 같으면은 여기 알짜 자기장은 0이 되고요. 여기 알짜 자기장은 0은 아닌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0이 안 되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란할 때 따질 수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나란할 때 자기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히 긴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같은 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나란한 두 도선이라고 할게요. 두 도선의 자기력. 자기력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방향
전류는요, 이렇게 됩니다. I1, I2인데, 그럼 잘 보세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B1이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자기력이 뭐였죠?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을 받아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봤을 때는, 전류 자기장 힘이니까 이쪽으로 향합니다. 이게 I2가 받는, 즉 F2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I2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게 B2고요. 그럼 얘도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을 받으니까 힘을 받습니다. 무슨 힘이요? 자기력. 그래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데요. 이거는 F1이고요. 만약에 I1이 I2보다 크다면은 F1이 클까요? F2가 클까요? 크기는 같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반작용 때문에 같고요.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하면은 F1을 구하면 되죠, 뭐. F1은 BIL이죠. BIL인데 요 길이가 L이라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B가 뭐죠? 여기가 B2죠. 2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B2는 어떻게 되죠? 직선 도선에 의한 거리가 이거를 R이라고 할까요? 예. R분의 I2, I1, L이 되죠. 근데 F2를 보세요. F2는 B1, I2, L이죠. 그럼 B1은 뭐예요? I분의 I1, I2, L이죠. 같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전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서로 잡아당깁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일 때, 반대 방향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는 여기 I1으로 흐르는데 하나는 I2로 이렇게 흘러요. 뭐 거리는 똑같이 R이고요. 그러면은 I1에 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B1이고, 그래서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아래 내려오고 자기장이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F2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I2에 의해서도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B2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류 자기장 힘이니까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크기는 똑같아요. 왜 똑같다고요?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고요.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도 했었죠.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청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게 나란한 두 도선 사이의 자기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직선 도선이 아까는 지금까지 이제 나란한 걸 했는데 두 도선이 근데 나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크로스가 되는데 대부분 직선으로 이제 직교하면서 크로스를 하는데 심하면 이제 각도를 주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교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두 도선이 직교할 때 직교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I1, I2죠. 그러면은 I1에 의해서 이 지점들을 포인트들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주고 예, A, B, C, D의 이제 합성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B1이고 근데 여기서도 예, 튀어나오죠. 이 거리는 전부 같습니다. 요거의 좌표가 전부 예, 여기가 원점이고 전부 D예요. 마이너스 D, D, D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죠. 여기는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죠. 들어가죠. 근데 I2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전부 들어가요. 이쪽은 전부 들어가고요. 이쪽은 전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I1하고 I2가 크기가 같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알짜 자기장이 0이 되고요. 여기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알짜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점을 묶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요 가운데 지점 원점에서의 알짜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원점은 거리가 요거죠. 거리가 예 이렇게 되는데 원점에서는 여기서는 안 묻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묻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거에서 원점을 자주 묻고요. 요 네 군데의 이제 합성 자기장이 어떤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 이 원점을 자주 묻는 문제 뭐냐면은 두 도선이 예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직으로 이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직교하고 수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I1, I2인데 그러니까는 아까 나란하게 두 도선이 있는 거를 세운 거죠. 그래서 세운 것이라고 할까요? 두 도선을 세운 것을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좌표를 놓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죠? 여기 이 원점의 알짜 자기장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동심원을 그리죠. 동심원을 그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다 보면은 근데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B1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동심원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얘도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1하고 I2가 같으면은 알짜 자기장은 0이 되고요. 만약에 큰 쪽이 있으면은 큰 쪽에 해당되는 자기장에 의한 방향이 알짜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도선이 이렇게 수평하게 직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도선을 이렇게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도선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직선 도선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죠. 직선 도선과 같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I1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이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고 여기 원점입니다. 그랬을 때 뭐 여기가
D면은 여기도 D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뭐 R자 자기장이 만약에 0이 된다. 0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의 뭐 전류를 구하라. 그때의 전류는 얼마냐.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를 거리를 뭐 몇 배로 늘렸을 때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거리가 얼마죠? 얘는 I1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죠. B1이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I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얘가 튀어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걸 B2라고 하죠. 예, I2 B2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0이라면은 B1하고 B2가 같은 거죠. 같아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K 2D분의 I1은 K D분의 뭐 I2가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프라임이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여기까지 이동시키는 거죠. D까지 한 번 더 이동시켰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 R자 자기장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D예요. 거리가 한 번 더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관계도 놔두고요. 예, 여기로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B1은 역시 들어갑니다. B1은 여기로도 들어가는데 다만 좀 약해지겠죠. 원점에서 B1은 조금 약해지고 그 다음에 B2는 변함이 없어요. B2는 I2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B2는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의 R자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B2에서 B1 프라임을 뺄게요. 그러면 K 프라임 D분의 I2는 K 3D 분의 I1 해가지고 얼마예요? 요거를 2분의 1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예, 여기다가 2K 프라임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요거를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K 프라임 D분의 I2는 마이너스 3분의 2 K 프라임 D분의 I1 뭐 이렇게 얘가 I2가 되죠. 예. 이렇게 돼서 빼니까 따라서 얼마가 돼요? K 프라임 3D분의 I2가 되고 R자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직선 도선과 같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형 도선이 두 개 나오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원형 도선이 나왔을 경우는 뭐 이렇게 되죠. 보통은 이제 중심을 공유합니다. 중심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D면은 여기가 2D다. 그랬을 때 한쪽 방향의 전류를 먼저 정해줘요. 이렇게 전류가 됐을 때 I0라고 했을 때 뭐 여기 R자 자기장이 0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때의 I의 방향은 어디냐 뭐 이렇게 혹은 세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I0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걸 B1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0이 되려면은 B2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류가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즉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얘 알짜 자기장이 저렇게 되려면은 B2 빼기 B1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B2는 얼마예요? K 프라임 2D분의 I는 빼기 K 프라임 D분의 I 제로고 요게 0이니까 따라서 I는 뭐 2I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요 전류들의 값을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얘 뭐 I0, 얘는 3I0 했을 때 여기 알짜 자기장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는요. 솔레노이드의 자기 합성은 잘 안 나오고요. 예, 대부분 그냥 방향을 단순하게 묻고요. 방향을 어떻게 묻죠? 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나침판을 놓으면은 나침판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묻거나 아니면 뭐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런 코일을 하나 두고서요. 코일을 하나 두고서 이제 상호유도 혹은 이제 변압기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것도 상호유도를 유도한 건데 그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장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봤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 2 135페이지에 있는 문제 8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의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형도선과 원점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각각 D, 2D만큼 떨어져 있고 Z축에 나란한 무한히 긴 두 직선도선 PQ에 각각 전류 IP, IQ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IP와 IQ와 O에서 원점에서 원형도선과 도선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원점에서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세 도선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서 기억 니은의 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 다음에 Z 플러스 방향을 전류의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 예, 보시죠. 예, 그러면 이걸 지우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Y축, X축, Z축이죠. 원점이고 P, Q, IP, IQ 거리가 D,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는 어떻게 나왔어요? 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IP, IQ고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원점에서의 알짜 자기장을 나타내는 거죠. 아, 자기장의 세기죠. 세기예요. 원점에서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B0고 B0고 여기는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예. 첫 번째 경우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그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옆에서 볼까요? 옆에서 보면은 위부터 봅시다. Z축에서 먼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IP가 이렇게 돼 있죠. IQ는 아직 없습니다. 좀 더 크게 그릴까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그릴게요. 예.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Z축 방향이니까 예,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는 예, 이쪽으로 예, BP라고 하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예, 어느 쪽으로 흘러요? 지금 원형도선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원형도선은 이쪽으로 흐르니까 원형도선도 이쪽으로 나오네요. 이걸로 할까요? 비원형도선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옆에서 볼까요?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Y축에서 본 겁니다.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본 거면은 이렇게 됩니다. 비원형도선. 그 다음에 이게 BP. 이렇게 되고, 얘가 원점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합성해야 되죠. 왜 합성해야 돼요? 방향이 나란하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합성된 방향이 이쪽이죠. 이게 R자 자기장이고, 그거의 크기가 루트 2B0죠. 이게 루트 2B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가 45도가 되는 걸 알겠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원형도선하고 BP는 예, 그 P의 전류가 I0로 흘러올 때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K D분의 I0는 B0로 같고 얘는 변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처음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얘를 이 I0로 늘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BP 프라임은 2B0가 되죠. 2배가 되죠. 근데 합성된 자기장, R자 자기장의 세기는 B0래요. 근데 누구예요? BQ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IQ가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BQ 자기장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합성 자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나왔잖아요. B0로 나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밖에 없는 거죠. 얘랑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BQ 프라임은 마이너스 2B0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쇄가 되고 얘만 R자 자기장으로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BQ 프라임이 2B0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K 프라임 R분의 I인데, 뭐죠? P하고 Q가 있어요. K 프라임은 같고요. 거리가 몇 대 몇이죠? 1대 2죠. 근데 얘가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1이면 얘가 2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가 2I0니까 여기는 4I0가 돼야 되는데 전류가 2배가 돼야 돼요. 대신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마이너스 4I0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표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뭐 새롭게 하죠. 다시 요거를 지우고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변하지 않아요. 요거는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I0일 때는 여기였지만 마이너스 2I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죠. 이게 BQ2'이 되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니까, 그거 아까 요 길이에 얼마가 돼요? 절반이 되겠죠. 요 길이에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다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2b 제로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b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 2b 제로가 되고, 요때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b 제로였으니까 요때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b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b 제로고 얘는 원래 b 제로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b 제로예요. 요거를 뭐 하면 돼요? 합성하면 되죠. 합성하면 얼마예요? 루트 10이 되죠. 1이고 3이면은 제곱하니까 9가 되고 그걸 루트 안에서 더했으니까 10b 제로가 되죠. 루트 10b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은 기억은 마이너스 4i 제로고 니은은 루트 10b 제로니까 답은 5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